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프리카 말리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구금돼 있던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말리 대통령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임한다면서 의회 해산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화면에 등장한 케이타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가 흐르는 일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사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했습니다. 예. 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을 무력으로 사임시키는 반헌법적 정권 교체를 택한 말리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서아프리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일제히 규탄과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서 말리에 15,6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놓은 유엔은 즉각적으로 긴급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반란군에게 지체 없이 막사로 돌아갈 것과 구금된 말리 지도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수개월간 이 말리 혼란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쿠데타 세력에게 금융제재 등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편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은 국영방송 ORTM을 통해서 내보낸 성명에서 민간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새로운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57개 지역 대표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주별 대의원 공개투표인 롤콜에서 대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1988년과 2008년에 이어서 3수 만에 대권 후보가 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1942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78세거든요. 취임은 내년이기 때문에 79세에 취임을 하는 게 되겠죠. 네. 자, 첫날 공화당 유력 인사 4명의 지지 입장 발표에 이어서 이튿날에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과 또 공화당의 상징적 정치인이었죠. 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부인인 샌디 맥케인 등 공화당 거물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생존한 전직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 연설도 있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적 우편 투표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 조작된 선거로 귀결되거나 결코 결과가 공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재선거 실시 가능성까지 언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강 정책도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91조 분량으로 민주당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리더십 복원 등을 공언하면서 대외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종료 선언과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 재가입 등을 제시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한반도 정책 분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대해서 갈취나 다름없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이전의 육자회담과 같은 동맹과의 공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전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내부적으로는 이 경찰개혁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면책특권 제한 등 인권을 침해한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 오바마 케어의 공공의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의료를 더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긴 했습니다만 진보 진영이 주장한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과 대만관계법 지원, 또 중국의 인권 탄압 대응 법률의 철저한 집행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외교 정상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수교를 맺고 있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단하고 또 손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 또 아랍연맹에서는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네.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그 물꼬를 텄죠. 네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평화협정은 이스라엘과 수단 그리고 인근 지역의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수단과 국교 정상화에 나섰음을 밝혔습니다. 이 수단 외교부 대변인인 하이다르 바다이 알사디크도 스카이뉴스 아라비아 채널에 출연해서 수단 정부는 이스라엘과 평화의 협약을 맺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수단과 이스라엘 간의 접촉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수단과도 관계 정상화를 공식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말에 체결될 평화협약에는 이스라엘발 여객기의 수단 영공 통과권 제공과 또 양국의 상업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수단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바다위 대변인의 발언이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인 19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변인을 해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아랍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을 의식한 행태로 보여지는데요. 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수니파 신도이고 또 아랍연맹 회원국인 수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선뜻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호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전진영 앵커는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은 맞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검증이 됐다면 그래도 네. 일단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100% 무료로 다 접종을 하겠다, 의무적으로. 만약에 이런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 네네. 현지 시각으로 18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백신이 성공적이라면 2,500만 명의 호주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백신은 임상시험 최종 단계격인 3상시험에 들어간 전 세계 5개 백신 중 하나인데요. 정말 유력한 성공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도 이미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고 사전 주문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모리슨 총리는 또 19일 멜버른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초에 접종이 가능하길 희망한다면서 백신이 나오면 95% 정도의 접종률을 목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 국민에게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호주 정부는 또 미국 제약사인 벡턴 디킨슨과 주사기와 주사바늘 1억 개를 구매하는 약 214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호주는 현재까지 23,7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438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주 소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